안녕하세요. 최지민 박사의 통계TV 최지민입니다. 오늘은 정규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정규성이란 모수적 검정을 사용하기 위해서 연속형 자료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평균 μ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μ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 즉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안에는 전체 자료의 68%가량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μ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안에는 전체 자료의 95%, 그리고 μ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 안에는 전체 자료의 대부분인 99.74%의 자료가 들어오는 것을 정규분포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자, 물론 키를 생각했을 때 아주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아주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에서 따져봤을 때, 즉 μ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 밖을 벗어나는 자료는 전체의 1%가 채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정규분포의 특징입니다. 통계는 나이스! 자, 그렇다면 내가 뽑은 자료가 표본의 크기가 너무 적어서 사실상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든지, 혹은 연애 경험의 횟수를 조사했는데 대부분은 모태솔로나 1회, 2회 정도인데 혼자서 120번 사귀어본 사람이 포함이 됐다든지, 그렇게 해서 측정값 자체 이상값 아웃라이어가 존재해서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료 자체가 변수가 순위 변수일 때에는 정규분포에 위배되고, 이럴 경우에는 비모수적 검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SPSS에서는 콜모고로프-스미르노브 테스트와 샤피로-윌크 테스트 두 가지를 디폴트로 주고 있습니다. 콜모고로프-스미르노브 테스트는 어떻게 검정을 하는 것이냐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S자 붉은 색깔 커브가 바로 자료가 이론적으로 정규분포를 완벽히 따른다면 누적 분포 함수가 생긴 모양이 S자 커브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뽑은 자료는 실제 그 누적 분포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스텝 펑션의 파란 색깔 그래프가 되죠. 자, 이 둘 사이의 갭 차이가 점점 멀어질수록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정규분포는 빨간색 S자 커브의 CDF 분포함수, 누적 분포함수가 근접할수록 정규분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파란 색깔 스텝 펑션의 스텝은 자료가 있을 때 스텝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자료의 크기가 아주 작을 경우에는 사실상 콜모고로프-스미르노브 테스트는 바람직하지는 않죠. 자, 그러면 자료가 작을 때는 자료값과 표준 정규 점수와의 선형 상관관계를 이용한 샤피로-윌크 검정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자, 두 검정 모두 다 귀무가설은 정규분포를 따른다입니다. 그래서 유의 확률이 0.05보다 크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 있고요.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다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정규분포에 위배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처럼 평균 연애 경험의 횟수를 조사했는데 1, 2, 3, 4, 5, 5개의 자료가 있다고 합시다. 만약 이 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르는지를 검증하고 싶으시면 SPSS 상의 데이터 탭에서 이렇게 자료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입력한 자료는 데이터 탐색을 통해서 도표를 클릭하고 검정과 함께 정규성 도표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정규성 검정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자, 물론 1, 2, 3, 4, 5는 평균 3을 중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분포해 있고 1과 5, 극단값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덜 분포한 것은 아닙니다만 1, 2, 3, 4, 5 자체에서 크게 이상한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특별히 정규성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죠. 그래서 샤피로-윌크 검정의 결과도 유의 확률이 1에 가까우면서 0.055%보다 훨씬 더 큰 값이므로 정규분포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 만약 120번을 사귀어본 카사노바가 우리 자료에 속해 있다면 자료가 작을수록 이 사람은 전체 분포에 영향을 많이 끼칠 겁니다. 자, 이 6명의 평균값을 계산해 보면 약 23회가 나와요. 보통 120번 사귀어본 사람만 없었다면 평균 연애 경험은 3회인데 한 명의 이상값 때문에 이렇게 분포가 중심 위치가 아주 왜곡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나머지 자료와는 달리 하나의 값이 특이하게 클 때 우리는 이상값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이상값이 있을 때는 당연히 정규분포에 위배되겠죠. 데이터 탐색을 통해서 정규분포를 따르는지를 검증한 결과 샤피로-윌크 검정에서 p-밸류가 0.000으로 0.05보다 매우 작은 값을 가지고요. 지금 상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우 큰 이상값이 하나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료는 정규분포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